이제 현대 대표 시인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갔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는 2월은 이제 김소월 선생님, 김소월 시인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소월은 저희 한국인이 낳은, 한국에서 낳은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고, 1920년대에는 김소월 시인은 어떤 천재 시인으로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그냥 굉장히 많은 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후에 이제 그 시들이 이제 백몇 편인가 가가지고 출판사들이 이제 많이 출판을 하고, 그 당시 이제 2000년대에도 일제 강점기 때도 그 시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소월은 그 시에 대한 운율과 리듬을 가장 이제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는 시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정서 속에, 내면 속에 간직한 그 한에 대한 노래들을 잘 이렇게 표현한 시가 아닌가,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시인들은 일찍 이제 요조를 하죠. 이제 30대 초반에 이렇게 이분도 이제 요조를 한 것 같고, 지난주에 우리가 개여울을 했거든요. 개여울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김소월 시인은 노래가 많아요. 노래를 이렇게 화된 게 굉장히 시가 많다고, 이렇게 많은 것은 뭐냐면, 그만치 그 시가 운율적이고 리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해치지 않는 그 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래들이 이제 많이 나온 거죠. 산유화도 나왔나? 잘 모르겠는데. 개여울 같은 거는 나왔죠. 개여울은 정미조 씨가 불러가지고 굉장히 공전의 힌트를 치고, 그게 노래화 되었을 때 그 정미조의 그 음색과 이렇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 노래를 듣고 있느라면 지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힘이 가수의 힘도 물론 있겠지만, 김소월의 어떤 시, 개여울에 관련된 그 시, 연인을 그리워하고 애타하는 그런 마음들이 절절히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음악과 이제 결합이 되고 가수의 음색이 결합이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절절한 노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김소월 노래 중에 노래 중에 이제 그 부모란 노래도 있잖아요. 부모.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이것도 있고, 그런 노래도 있고, 또 부모란 노래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노래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시가 운율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가장 운율적이고 전통적인 한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정서가 우리의 정서에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나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시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산유화는 대표적인 이제 시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단순한 시 중에 아마 교과서에도 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 안 실릴 수가 없는데, 이 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교과서에 실리고 막 교과서에 실리는 순간에 이제 시는 이제 조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분석이 들어가고 시험 문제 나오고 막 이러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의미하는 것들이 삶에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같이 갖는 그 의미, 삶에 적용을 가신 삶을 위한 시 읽기가 되지 않고, 자꾸 분석과 시험과 이런 걸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천착이 되다 보면 이제 그 시들이 많이 훼손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유화라는 시도 되게 제가 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 읽고 있느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러한 감성과 이런 공간적인 어떤 개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유화, 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이거 뭐 분석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이 사물의 근원적인 고독감을 노래했다고 이렇게 이제 분석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고독감을 느끼는 거래요. 근데 쉬는데 시를 읽다 보면 되게 아름답거든요. 깊이도 있고, 그리고 예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고독감을 노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고독감을.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꽃이 피고 지는 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꽃이 피고 지는 거.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꽃이 피고 지는 게 아니라, 핀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다고 삶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진다는 것은 우리 삶이 끝나가지고 죽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핀다고 그랬어요. 순환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본인은 하지만 본인이 이제 후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인간들이 가지고 꽃이 핀다는 얘기예요. 꽃이 핀다. 이게 현재형 의미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봄, 여름 없이면 가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는 봄이 아니라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는. 꽃은 언제 펴요? 겨울에는 안 피잖아요. 뭐 겨울에 피는 꽃도 있긴 하는데,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태어나요. 막 계속 순환적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년에는 져요. 왜 그러냐면 꽃이 피면 반드시 지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가을, 봄, 여름 없이. 겨울을 빼고 계속 순환적으로. 이연에 보면 산에 피는 꽃은, 이게 얼마나 운율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꽃을 산을 관찰을 하다 보면, 우리들은 꽃 군락 이렇게 이제 산에 이제 봄이 돼가지고 산행을 이제 하다 보면, 꽃이 핀 거 보면 꽃들은 되게 어떻게 돼 있어? 진달래든 뭐 개나리든 이렇게 군락으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렇게 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김소월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저만치 혼자 피어 있는 꽃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입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저만치 혼자 피어 있는 꽃, 저만치 혼자 있는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꽃은 많이 피지만, 군락으로 피지만 혼자 저만치 이렇게 피어 있는,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고독한 시인의 어떤 감정을 이입시키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3년에는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근데 이제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생물이 하나 있는 거죠. 이제 새가 있어요. 새가 꽃이 좋아가지고 산다는 거죠. 꽃이 새 한 마리가 있다는 게 엄청난 얘기죠. 이제 이 날아다니는 꽃은 어떻게 해요? 고정돼 있잖아요. 그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한 군데 꽃과 나무는 한 군데 피면 이동을 못하잖아요. 근데 새는 이동을 해요. 계속 이동을 해요. 꽃들은 이동을 하면서 새들은 어떻게 해요? 꽃잎을 이렇게 물든지 꽃씨들을 이렇게 또 그 산에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많이 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자유로움의 상징, 어떤 새가 있기 때문에, 꽃을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이와도 산이 이렇게 나고, 산에서 이렇게 산이라는 그런 어떤 갇힌 공간이기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산이라는 그 공간 속에서 피는 꽃과 지는 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새의 자유로움을 통해 가지고 그 꽃들이 전파되는 그런 것들을 아마 그 새도 아마 소홀히 또 이입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쩌면 이 도시라는 큰 산에, 우리가 세상이라는 큰 산에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삶을 그 공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꽃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월 시집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또 약간 이제 분석적으로 뭐 탄생과 소멸과 뭐 반복적인 생명 것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다.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태어나고 죽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 중에 뭐 꽃들 이제 새도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 과정 중에 뭐 비도 올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산유와 김소월 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이 시는 이제 운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산유와 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예. 슬픔과 깊은 슬픔이 배어 있기도 하고, 기쁜 슬픔이 배어 있기도 하고, 어떤 작은 희열도 있기도 하고, 삶의 유한함도 느끼게 하고, 이 작은 짧은 시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보고, 김소월의 그 운율적인 어떤 산유화를 통해 가지고 이 삶이 묻어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